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상승했고 나스닥은 이제 하락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경제 지표는 부진했고 반면에 이제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지표가 좀 엇갈렸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개별 기업들의 어떤 부진이 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긍정적인 뉴스로는 디즈니랜드가 이제 개방이 됐고 또 뉴욕시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를 주도를 했습니다. 뭐 의류업체, 레저, 여행,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예, 돌아다니게 되면서 관련된 어떤 산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뭐 결정적인 뉴스는 역시 뭐 지난주 디즈니랜드 개방에 이어서 뉴욕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방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19일부터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24시간 지하철 운행이 이제 되는 등 정상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철폐가 될 것이다. 사실상 거의 전면적인 어떤 개방에 가까운 그런 어떤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오프라인 사업,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소비하는 관련된 사업들, 예를 들면 뭐 갭 같은 의류 업체들이라든가 여행주, 레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또 밀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증시가 좀 올라가고, 뭐 보잉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S&P 500이나 다우라든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상승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반면에 이제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게 또 나스닥이니까 나스닥이 밀리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밀린 거는 테슬라 주가 약세도 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밀린 거는 두 가지 정도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안전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련돼서 정밀 조사를 받는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이제 1차적으로 있었고요. 다음에 조금 더 결정적으로는 유럽의 생산기지, 독일 생산기지죠. 기가팩토리가 원래 이제 1월에 이제 뭐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늦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가동 시점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 목표치에 좀 미달하는 거 아니냐, 내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고 3%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관심을 또 모았던 게 제조업 지표였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4월에 이제 수치가 60.7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65였고 그 전달에 64.7이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대폭 하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인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를 최근에 이제 조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제조업 지수에 영향을 좀 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현장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전기 제품, 가전 제품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들이 구리 같은 어떤 재료로 제품 생산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가격 동향 자체가 미친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다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재료를 구해 오기도 쉽지 않고 또 제품 가격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지금 중국 제조업 지수에 이어서 미국 제조업 지표도 좀 부진한 이제 영향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가 부진한 건 맞는데 이 부진한 지표가 수요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원재료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부진한 거랑 원재료가 이제 좀 비싸져서 수요는 증가돼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좀 비싸서 부진한 거랑은 조금 미치는 여파가 다르거든요. 지표는 똑같이 부진하다 이렇게 되지만 수요가 그래도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이제 타격을 좀 덜 받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 수출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도 없진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타격이 심각하거나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지수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거든요. 이날 뭐 파월 의장,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이제 리치먼드 총재 이 사람들이 각각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 경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그래도 정책 어떻게 할 건데 였잖아요. 근데 정책은 다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입이 모아졌거든요. 우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은 나아졌다. 그렇지만 고르게 나아지진 않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아졌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인종별, 계층별, 이거는 이제 계층이라는 거는 이건 아마 그 학력별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회복에 여전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해 같은 경우는 흑인과 히스패닉에서 20% 이상의 해고제가 나왔고 반면에 백인은 14% 정도 해고가 됐는데 이런 어떤 차이가 아직 남아있다. 예, 백인은 또 많이 고용된 반면에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은 아직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구해하지 못했고 또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집에 이제 있어야 되는 어떤 가정주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취업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이제 집에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아직 정상화되어 있는 데는 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올해 성장이 7%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현재 통화 정책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어떤 의견을 했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물가가 또 올라가서 약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내년도에 다시 2% 수준으로 낮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총재도 연준 정책을 후퇴시킬 정도의 어떤 시장 조건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양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뉴스가 또 많이 나온 게 이제 5월에 주식 팔아야 된다. 지금 5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5월에 주식을 팔아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징크스에 대한 어떤 보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의하면 1928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평균 상승률은 2.2%. 근데 이게 11월부터 4월 상승률이 28%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디죠. 그러니까 이 더디기 때문에 이 전략이 부각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세리메이, 그러니까 5월에 팔아야 된다라는 전략이 좀 어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의견을 낸 반면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아니다.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S&P 500 목표 지수를 4,300에서 4,600으로 높이면서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보다 22%가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100만 원의 이익을 낼 줄 알았는데 122만 원 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잘 나오는 어떤 이익이 있어서 이 같은 패턴은 2분기엔 더 강해질 거다. 그리고 이 결과는 7월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 매도는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는 오히려 5월에 주식을 사서 7, 8월에 매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연중 가장 약한 게 9월이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5월에 좀 매수를 했다가 7, 8월에 매도하면 오히려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통계에서는 주식을 그냥 쭉 들고 있는 사람이랑 이제 뭐 이런 어떤 반년 동안 샀다가 반년 동안 팔았다 이런 패턴을 이제 전략으로 삼았던 사람하고 수익률 차이는 엄청났다. 계속 보유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수익이 좋았다라는 점에서 굳이 5월에 팔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려서 굳이 지금 주식을 팔 필요가 있나?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뭐 어떤 게 합리적인지는 뭐 지금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어떤 내용들, 연준의 정책, 그다음에 또 고용지표는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달러화하고 국채금리는 약해지고 이제 뭐 변동성 지수는 또 내려가고 국제유가는 경기 정상화 때문에 올라가고 뭐 이런 형태로 나와서 금융시장 전반적인 반응은 괜찮았다. 우리 증시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어제는 악재가 있었고 주도주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그다음에 또 이제 일부 연준 인사의 테이퍼링 발언이 어제 또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밀렸는데, 어제 5G, 2차 전지, 비철금속, 바이오 이런 어떤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진다. 무라타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악재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어떤 정말 저 뉴스가 심각하게 2차 전지에 타격을 줬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공매도 세력들이 뉴스를 이용하는 이제 국면으로 온 거죠. 그래서 좀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종목들이 밀리면서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동이 돼서 이제 추세를 꺾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한 거죠. 실제로 어제 공매도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공매도 한 거의 합은 9,558억이나 됐거든요. 코스피가 7,382억 원, 코스닥은 2,176억 원이었어요. 어제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면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아닌 게 돼버려요. 공매도를 빼면.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했을 때를 보면 2009년도 6월 1일부터 이제 5월까지 그때 당시 공매도가 중단이었고 6월 1일부터 재개가 됐잖아요. 그때 첫날 순매수로 출발했거든요. 반면에 2011년 11월 10일 이때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첫날이었는데 그때는 5천억을 매도하면서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2011년도 사례로 간다라면 이제 뭐 이때는 매도 출발 이후에 이제 좀 당분간 매도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묵었던 매도를 한번 공매도 쳐버리고 바로 끝날 수도 있고 2011년 11월 같이 매도가 좀 이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며칠간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소 오늘 이후부터 이틀 이상 순매수로 붙어주면 이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매도가 이어지면 좀 상황이 골치 아파지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이 좀 중요한 게 코스닥이 어제까지 5일 연속 하락했잖아요. 오늘 하락하면 6일 연속 하락하게 되는데 이게 2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2019년도 6월에 6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대부분의 연속 하락해도 최장 5일이면 끝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5일 정도 지나가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하루 반등했다 다시 빠지든 아니면 추세적으로 돌리든 어쨌든 5일이면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장 코스닥이 플러스로 마감을 해주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오늘마저 밀려버리면 투자자들이 2년 동안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지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불안하게 반응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시장의 어떤 반응, 움직임,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공매도 되게 세게 맞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일부에서는 이제 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또 내려지는 등 어떤 공매도 방어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어제 공매도 많이 맞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제 예를 들어서 에이스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악재도 없었잖아요. 예, 악재도 없는 가운데 그냥 두들겨 맞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맞았던 이제 종목 대차장고가 굉장히 급증했던 상태였잖아요. 실제로 공매도가 이제 가동이 돼서 맞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역으로 많이 맞았으니까 역으로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얘는 이제 더 맞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냐. 요게 또 투자들이 기다렸다가 매수가 붙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참았던 물량이 더 터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움직임을 좀 이제 주목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 또 골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흐름을 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업종별 수급이 약간의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월 1일 이후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들이 3주 만에 처음으로 매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수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던 업종들의 매수가 붙는 그런 업종이 이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 움직임이 일관성을 보이느냐, 아니면 이슈 나와서 일시적으로 단타 붙었다가 오늘 바로 빠져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들 머릿속에서 공매도라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하락이 반드시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매도에 대한 부담을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제일 가장 좋은 약은 뭐냐면 주도주하고 주포예요. 그래서 확실한 어떤 주도주가 나와주는 게 어떤 업종이 됐든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지표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웬만해서는 뭐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이 계속 이어지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조건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되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가급적이면 이번 주에 바로 등장해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강세 종목, 철강, 화학, 건설, 금융, 운수창고 이런 종목들인데 그리고 반면에 이제 못난이, 전차군단 이런 거는 대표적인 못난이잖아요. 선수 교체가 되느냐 아니면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느냐. 그러니까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보는 하루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